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최근 증시가 코로나 이후로 급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6월 달 들어서부터 크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사실 종목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남겨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소에서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코스닥, 라이징스타 종목들을 선정해서 35개 되는 기업들을 발표를 해 줬습니다. 자,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역시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개별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실적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들을 어렵게 찾는 것보다는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베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컨텐츠에 이어서 오늘도 나머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지금 장중에 여러분들께 주식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자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컨텐츠 하단에 보시면 컨텐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URL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9981번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좋은 정보들과 그리고 전략들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장중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함께 들어오셔서 더욱더 변동성 있는 장 안정적으로 극복해 나가시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진행할게요. 자, 지난번 컨텐츠 영상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거래소에서 선정한 라이징스타 종목들 중에 한 10몇 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영이라는 기업부터 해서 그리고 클래시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테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7월 1일 날 코스닥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라이징 스타 종목을 한국 거래소에서 선정을 해서 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과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35개사를 라이징스타 종목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자,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검증이 이미 끝난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와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환경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신약 관련된 기업과 같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17개 기업이 신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선정되었던 기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지배력 그리고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거기다가 재무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뭐 CEO와 같은 이런 경영자의 인터뷰까지 끝난, 즉 정성적인 평가까지 거쳐서 선정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보도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 받으시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부터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손절 라인을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용적인 부분, 기본적인 분석들은 상당히 이미 검증이 끝났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 테스 같은 경우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3월 달에 급락장 이후에 사실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뭐 기울기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 달 올해 1월 달 주가 수준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이 테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반도체예요.
자, 지난번 방송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이요, 상당히 지금 하반기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일단 전방 산업에서 수요도 일단 코로나가 좀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 급격하게 수요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반도체 업황의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는 D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제품들의 가격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간 반도체 업종들 하반기 때 한 번 정도 뛸 수 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는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3월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을 좀 봤어요. 38억 원 정도. 그런데 바로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어떻게 보면 1분기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2분기 때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앞서 주가 추이를 좀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테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반도체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주가가 6월달 첫째 주에 고점을 찍고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사실 6월달에 조금 증시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은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을 어느 정도는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평선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선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1,000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진다라고 한다면요, 종목들은요 손절을 냉정히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칙대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원칙대로 매매를 하지 않다 보면 손실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21,000원 정도 선이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 자금을 가지고 베팅할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손절가를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다시 올라왔을 때 재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테스 실적 좋고 반도체 업황 하반기 때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가격적인 매력도 좀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뭔지 한번 또 볼게요. 자, 테크윙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볼게요. 자, 테크윙. 자, 종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뭐 지루한 게 중요합니까? 좋은 종목들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테크윙 바로 또 살펴볼게요. 자, 테크윙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봤던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올 초순을 곧바로 빠르게 회복을 했었고요. 역시나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크게 밀리진 않은 상태예요.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역시나 실적 좋습니다. 올해 1분기 때도 지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 보였고요. 뭐 2분기 지금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단기 순이익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망치로는 전분기, 즉 1분기 순이익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뭐 4배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거죠. 그죠? 2배만 돼도 엄청난 건데 전망치가 4배라면 일단은 뭐 손실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게 확률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주가가 좀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저점에 매수하는 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6월 달에 저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손절 라인은
어, 6월달 뭐 저점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900원 정도 선, 15,900원 정도 선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좀 여유 자금이라면 하반기까지 한번 베팅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로로 가장 긴 칸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매물대인데 이게 가장 길기 때문에 1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저항이 될 수 있어요. 매물대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요, 저항이 될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현재 주가보다 매물대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보다 저항선이 매물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도 이 부분을 뚫지를 좀 못했죠.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도 아직 못 들었고요. 약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뚫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저항을 줬던 매물대가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베팅을 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크윙 상당히 전망치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정보 볼게요. 자,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선정한 이 라이징 스타 종목들을 보면요, 굉장히 낯익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낯익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기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파크 시스템즈도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자, 원자 현비경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차트 볼게요. 자, 파크 시스템즈 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요, 아주 좋게 올라가다가 5월 달에 급등이 나왔고요. 역시나 연 고점을 계속적으로 찍으면서 현재는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 정도 선에서 폭이 그렇게 깊지 않은 아주 얕게 지금 횡보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약간은 기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략을 짜기 쉽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하단 부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47,600원 정도 선, 47,600원 정도 선만 잘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베팅할 만한 매력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뭐 실적도 괜찮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성장성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되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거래소에서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 하단 부분만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베팅할 만한 역시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충분히 지금 이 종목도 전 종목과 마찬가지네요. 그죠? 매물대가 가장 위에 지금 있습니다. 1매물대가. 이 부분이 약간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일단 요것만 뚫어주게 되면 일단은 위에 매물벽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전고점을 뚫는 종목들, 그 위에 전고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최고가를 찍게 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55,000원 선만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최고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상단 부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속 상방을 열어 놓으시고요. 손절가를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끌어올리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5% 선에서 나는 자르겠다 라고 정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올리시면서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손절가만 올려가시면서 확실하게 손절가를 지키는 매매만 하신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 부분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뚫는 종목들은 손절가를 높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역시나 뭐 이 종목도 뭐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스마트 부품,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성장성은 있어요. 카메라 쪽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신성장 사업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드론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요, 뭐 등등등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예전에는 사실 뭐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막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하나만 판매를 하더라도 카메라
모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만 봤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 볼만한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볼게요. 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쵸? 지금 2월달 중순부터 해서 낙폭을 늘리면서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저가 매력이 좀 있거든요.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이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이 실적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조금 생각보다 못 올라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할 텐데 2분기 실적 발표만 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기술력과 성장성은 이미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영역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일단 최근 1분기 영업 손실이 좀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만 조금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 하단분까지 왔습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평선이 60일선이거든요. 자, 60일선에서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뭐 이 부분만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 봅니다. 손절가를. 자, 8,850원.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달, 지난달 저점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올해 고점 영역까지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2분기 실적만 잘 개선되는 모습 나오면 충분히 역시나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꼭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녹지잡셀입니다. 뭐 녹지잡셀이야 뭐 워낙 또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 볼게요. 아마 녹시자스의 실적은 좋지 않을 거예요. 자, 실적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작년 이제 4분기 때 영업 손실이 다행히 올해 1분기 때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적자폭이 좀 커졌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역시나 이 종목 역시 2분기 실적이 좀 확인되면은 좀 들어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재료나 이슈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빠르게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죠. 급등이 나왔으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 업종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뭐 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바닥이 정확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최저점을 이제 한 38,900원 정도 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조정까지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 상승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는 어떻게 보면 정고점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슈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매력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녹시자셀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은 있지만 일단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손절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2분기 실적만 어느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만 확인되면 일단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라온피플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좀 종목일 수도 있어요. 라온피플. 자, 라온피플 같은 경우도 아마 실적이 좋진 않을 거예요. 라온피플 한번 볼게요. 자, 라온피플 지금 역시 실적이 안 좋았죠. 제가 지난번에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1분기 때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분기 실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성장성과 기술력은 역시나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만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 보인다면 역시나 관심 있게 하반기를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큰 등락 없이 꾸준하게 단계별로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6월달 말에 고점을 찍고 약간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이 종목은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잡는다면요. 왜냐하면 지금 매물대 보이시죠? 자, 1매물대가 가장 긴 가로 사각형 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매물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매물대에서는 다행히 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제 3매물대가 여기거든요. 3매물대가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격차가 좀 있죠. 이 정도 손실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좀 짧게 손절가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500원 정도 선까지만, 자, 23,500원 정도 선까지만 보시고 요거 붕괴되면 일단 재차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매물대가 아직은 저항이 되면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면 뭐 하반기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2분기 실적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 면에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죠. 레고캠바이오. 자, 레고캠바이오 볼게요. 자, 계속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다가 6월 달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실적 역시 좋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보통 성장성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안 돼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역시나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언제든 투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나 이제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항상 손절가를 100%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손절가에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현금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지만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도 역시나 실적이 좀 부진하고 재료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아직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금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차라리 주가가 완전히 지금 1매물대가 굉장히 밑에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거나 그나마 조금 이제 최바닥까지 내려오기 전에 한번 저항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짧게 되돌림을 보시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 부분에서 반등 나오면 한번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수준까지만 한번 목표가를 가지고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주요 1매물대의 영역인 요 가격까지 한 25,000원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급등했던 물량들까지 다 소화가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반등할 때 저항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적이 조금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리메드입니다. 리메드는 뭐 최근에 엄청 이슈가 됐었죠. 전자기 장 치료제 이런 걸 만듭니다. 리메드. 자, 리메드는 아주 굴곡이 심했어요. 올해 초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3월달에 동반 하락했다가 그대로 또 쭉 금방 회복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6월 중순부터 조금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리메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좋았어요. 1분기 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2020년도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2분기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역시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분들이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매물대가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번 달 들어서 그래서 요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매물대 하단 부분이죠. 한 26,700원 정도 선, 26,700원 정도 선을 이제 손절가로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회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ITM 반도체는 제가 여러 번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 종목으로 나왔었죠. 자, ITM 반도체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예전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ITM 반도체.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있네요. 그쵸? ITM 반도체를 제가 1개월 전에 이거 제가 알기로는 1개월 넘었는데 올려드린 지가 5월 12일 날 올려드렸네요. 그죠? 5월 12일 날. 자, 그런데 자, 5월 12일 날 올려드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줬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3월달 이후에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ITM 반도체를 분석해보면요. 상당한 매력이 많습니다. 일단 뭐 기술력은 당연한 거고요. 안정적인 거래처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당히 매력적인데 오히려 지금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철이 났죠. 오히려 고점 찍고 한번 내려와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ITM 반도체 뭐 실적은 뭐 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좋죠. 2분기 때 살짝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이미 뭐 조정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지지선만 잘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한 번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 매물대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습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일단 지금 가장 주가 부근에 있는 큰 매물대가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지지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7,700원 정도 선만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매물대 하단 부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 파란색 이평선 보이시죠? 파란색 이평선 121선입니다. 121선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뭐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역시나 손절가를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자, 역시나 뭐 항체라든지 이런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뭐 알테오젠도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었죠. 자, 일단은 5월 달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쵸? 10만원대가 35만원 이상까지 38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쵸?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1분기 때 부진했어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일단 적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은 그래도 확인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잘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중이죠. 뭐 이 정도 조정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되돌림입니다.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이 정도의 되돌림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려면 역시나 중간 정도에서 나왔던 이 정도 되는 선으로 짧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21만 2천원 정도 선, 21만 2천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보시고 한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약간 헤드앤숄더형처럼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오히려 뭐 매물들이 급하게 좀 출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바닥권까지 내려와서 1 매물대까지 나오면 더 땡큐죠. 가장 좋습니다. 이 바닥까지 내려오면요. 저는 무조건 뭐 분할 매수로 갈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미 한번 급등했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급등하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아주 땡큐죠.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지금 지난번 컨텐츠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도 올려드리는 컨텐츠에 나오는 종목들은요 이미 검증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잡주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올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서 잡는 것, 지지선이 나오고 반등 흐름이 눈으로 확인이 됐을 때 한 번쯤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지금 STI 한번 볼게요. 자, 주가는 일단 뭐 현재 횡보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요 1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요 부분이 1 매물대죠. 가장 큰 가로. 여기서 계속 뚫지를 못하고 아쉽게도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못 들었죠. 그죠? 자, 일단은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요 업종들 치고는 굉장히 괜찮고요. 자,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1분기 대비해서 급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지지선이 없습니다. 이평선, 단기평선이 지금 중장기평선을 전부 다 하향 돌파했고요. 거기다가 매물대도 지금 다 뚫었습니다. 1매물대도 하향 돌파, 그리고 2매물대도 하향 돌파했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 하단 부분에 있는 가장 큰 매물대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마지막 손절 라인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100원 정도 선만 손절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4,000원도 괜찮고요. 유동선만 잘 지지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지선을 만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에코프로입니다. 뭐 에코프로야 뭐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뭐 다 아시겠죠. 자, 주가 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고점 6월달 고점 이후에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지지선은 역시나 쌍바닥 만들면서 어느 정도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29,000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한 번 정도 베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실적이야 뭐 괜찮죠. 1분기 때 실적 엄청 올랐습니다. 지난 4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만 조금 더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고점 충분히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사실 수급적으로 좋죠. 기관들 다시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뭐 큰 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베팅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 굉장히 기대됩니다. 2차전지는요, 전기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이제 뭐 시작입니다. 뭐 전기차가 대중화된 지 뭐 얼마 됐다고요, 그죠? 그리고 뭐 대중화라고 쓰기 좀 그렇죠. 사실 뭐 작년 대비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시중에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멀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을 다 이제 친환경 정책 때문에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이제 전환을 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면 역시나 앞으로도 관련이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나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2차전지 대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전지는 뭐 워낙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2차전지는요, 필수품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들은 상당히 좋고요. 제가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을 엄청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거 올려드렸어요? 2차전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주나 이슈에도 2차전지 말씀드렸죠. 2차전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종목들도요. 2차전지 종목들 중에 뭐 신흥 SEC도 소개드렸었고요. 뭐 상하프로테크, 뭐 첨보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 추천을 드리면서 뭐 한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났었죠.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관련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성장성 무궁무진하고요.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수소차 시장 성장하면 무조건 이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라든지 앞으로 이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도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종목들 왜 그 섹터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가장 대장주면서 상장 가능성이 높은지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컨텐츠도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지금 제가 일정이 있는 관계로 에코프로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겠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엠바이오니아부터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거래소에서 뽑아낸 이 코스닥, 라이징스타 종목들 다들 실적 좋고요. 물론 안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안정성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매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거기다가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즉 정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까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앞으로 주가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HS에 들어가시면요, 관심 종목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코스닥, 라이징스타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35개 되는 종목들을 다 넣어놨죠. 자, 어제도 흐름 되게 좋았지만요, 오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크게 빠지는 종목 없었고요. 오히려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5% 정도 올라줬고요. 뭐 녹시자스도 3%,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미코도 오늘 장중에 많이 갔었죠. 오늘은 설명 안 드렸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도 좋았고요. 이런 종목들 상당히 여러분들 매력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 제가 올해 상반기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강소기업들 제가 정리해서 컨텐츠도 올려드렸습니다. 강소기업은요, 중기부에서 선정해서 이제 밀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었어요. 역시나 나라에서 좀 밀고 있는 종목들은요,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을 할 때 실적 좋고 성장성 있고 기술력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체 좋은 기업인데 어떤 투자까지 받고 정책적으로 지원까지 받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했죠. 오늘 뭐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올라줬네요. 그죠? 엄청 좋죠? 고점을 뚫었습니다. 연고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강소기업도 저번에 정리를 해서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코스닥 라이징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종목들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된 종목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35개 되는 종목 정도도 확인 안 하시면은 수익을 바라시면 그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왔으면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을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베팅 가능한 종목들이 상당히 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종목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좀 뽑아서 더 빨리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특집으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컨텐츠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활용을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라이징스타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거래소에서 상정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종목들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저께 올려드렸던 컨텐츠와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컨텐츠 다 시청하셔서 종목들에 대한 손절가라든지 전략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달이 끝나고 이제 7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주가는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정이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힘든 상황을 좀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팍팍투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고 계신 컨텐츠 내용 들어가시면 URL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계속 저희가 좋은 빠른 자료들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